이남용 교수의 실론론. 숫자는 AI 회계사가 보고 양심은 사람 회계사가 책임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남용 교수 TV입니다. AI가 회계사, 세무사 세계를 통째로 바꾸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께서는 아직도 AI 회계사, AI 세무사를 먼 미래의 이야기로 생각하고 계시지만 글로벌 스탠다드를 보면 이미 회계 세무의 핵심 공정 안으로 인공지능이 깊숙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은 통합재정관리 시스템과 자동화된 회계지출 통제 시스템을 각국에 권고하고 있으며 선진국의 대형 회계법인과 재무부는 전표 인식, 규정 검토, 이상 징후 탐지에 AI를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회계 결산 규모가 800조 원을 훌쩍 넘는 상황에서 사람이 엑셀과 눈으로 오류를 찾던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AI가 사람 회계사와 세무사의 일자리를 빼앗을 것인가가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AI 회계사와 AI 세무사가 숫자를 책임지는 시대에 사람 회계사와 사람 세무사는 어떤 영역에서 양심과 관계를 책임질 것인가입니다. 회계와 세무는 단순히 숫자를 맞추는 기술이 아니라 국민과 정부, 기업과 투자자, 현재 세대와 다음 세대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수치로 번역하는 작업입니다. 인공지능은 연상과 패턴 인식에는 탁월하지만 어떤 관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결정하는 철학과 양심은 가질 수 없습니다. 관계 철학의 관점에서 보면 AI의 등장은 사람 전문가를 무력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본질적인 역할로 되돌아가게 해주는 계기가 됩니다. 사람 회계사와 세무사가 전표 입력과 단순 계산에서 해방되면 비로소 국민과 투자자를 위한 설명자, 국가와 기업의 관계를 설계하는 전략가, 부정과 탐욕을 막는 윤리의 최후 보루 역할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를 어떤 위치에 세우느냐 하는 자기인식입니다. AI 회계사, AI 세무사와 사람 회계사, 사람 세무사는 근본적으로 다른 일을 해야 합니다. AI 회계사와 AI 세무사의 강점은 분명합니다. 이들은 24시간 쉬지 않고 수백만 건의 거래를 읽고 패턴을 분석하며 법령과 판례, 규정을 몇 초 만에 찾아내고 통계적으로 이상한 흐름을 잡아내는 데 능력이 있습니다. 재무회계의 기초 작업, 전표 분류, 영수증 인식, 세법 적용 여부의 1차 검토, 세무조정 초안 작성 같은 반복적이고 규칙 기반의 업무는 AI가 사람보다 더 빠르고 더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막내 회계사와 신입 세무사가 도맡아 하던 일입니다. 반대로 AI의 한계도 명확합니다. AI는 국민과 투자자가 어떤 정보를 듣고 안심하는지, 기업의 경영진이 어떤 선택을 하면 직원과 지역사회에 어떤 파장이 생기는지, 국가 재정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다음 세대의 부담이 줄어드는지 스스로 판단하지 못합니다. 숫자 사이의 상관관계를 설명할 수는 있지만 무엇이 공정한가, 어떤 선택이 책임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는 답을 내리지 못합니다. AI는 고객의 표정을 읽지 못하고 경영자의 눈빛 속 불안, 국민의 분노와 불신을 느끼지 못합니다. 사람 회계사와 사람 세무사는 이 지점에서 철저히 차별화해야 합니다. 첫째, 관계 설계자입니다. 기업과 투자자, 은행과 채권자, 세무당국과 납세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관계를 회계 기준과 세법 계약 구조로 설계하는 역할을 맡아야 합니다. 둘째, 윤리적 심판입니다. AI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구조라도 사회 전체에 독이 된다면 이를 막아야 하는 최종 책임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셋째, 고객 중심의 통역자입니다. 복잡한 회계 세무 구조를 국민과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풀어 설명해 신뢰를 만들어야 합니다. AI는 계산을 돕는 도구이고 사람은 책임을 지는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샘플링 회계감사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전수조사 회계감사로 가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회계감사는 대부분 샘플링 조사에 의존해 왔습니다. 거래가 너무 많아 사람이 모든 전표와 영수증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감사인은 일정한 표본을 뽑아서 검사하고 통계적 추정을 통해 재무제표 전체의 신뢰성을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 방식은 구조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정과 분식은 샘플링에서 빠져나가는 구석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악의적인 분식 회계는 바로 그 샘플링의 빈틈을 노립니다. AI 회계사 시대에는 논리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통합 회계 정보 시스템이 결합하면 수백만 건의 거래 전체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전수조사가 가능해집니다. 모든 거래 데이터가 디지털로 기록되어 있고 AI가 전수 데이터를 순간적으로 스캔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해서 샘플링만 한다는 변명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위험 점수가 높은 거래는 자동으로 표시되고 패턴이 다른 이례적 거래는 즉시 경고합니다. 샘플링 감사에서 전수 감사로의 전환은 기술이 허용하는 순간 선택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로 바뀝니다. 여기서 사람 회계사와 감사인은 AI가 표시한 경고를 분석하고 그 의미를 해석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모든 거래를 전수조사하는 시대에 부정과 오류를 숨기기는 훨씬 어려워지지만 그만큼 정당한 실수와 고의적 사기, 제도 설계의 문제를 구분해서 판단하는 능력이 중요해집니다. 전수조사 시스템이 국민과 투자자에게 공포가 아니라 신뢰를 주려면 사람 전문가가 왜 이 거래가 문제인지, 어떤 제도 개선이 필요한지를 관계 중심의 언어로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재무회계, 원가회계, 관리회계를 AI로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회계는 한 덩어리가 아닙니다. 재무회계는 투자자와 채권자, 국민과 정부 같은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기업과 정부의 재무 상태를 보여주는 언어입니다. 원가회계는 제품과 서비스 한 단위에 얼마의 비용이 들어갔는지 분석하여 가격과 생산 전략을 세우는 도구입니다. 관리회계는 경영진이 의사결정을 내리고 계획을 세우며 성과를 통제하는 내부의 나침반입니다. 각 영역마다 목적과 고객이 다르고 강조해야 할 정보도 다릅니다. AI 회계사는 이 세 영역 모두에서 혁신의 촉마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재무회계에서는 과거 수년간의 데이터를 학습해 수익과 비용, 자산과 부채의 이상 흐름을 조기에 발견하고 투자자에게 경고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원가회계에서는 공정 데이터와 재고, 인건비, 에너지 사용량 등을 통합 분석해 숨은 낭비를 찾아내고 제품별 고객별 수익성을 정밀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관리회계에서는 실시간 매출, 비용, 현금 흐름 데이터를 통합해 경영진에게 지금 이 결정을 하면 3년 후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시뮬레이션해 보여줄 수 있습니다. 사람 회계사는 여기에서 각 회계 영역의 목적을 다시 분명히 세워야 합니다. 재무회계는 국민과 투자자의 눈높이에서 신뢰를 최우선으로 두고 원가회계는 생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공정 개선과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게 해야 하며 관리회계는 단기 실적이 아니라 중장기 전략과 연결되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AI는 수많은 숫자를 계산해 줄 뿐입니다. 그 숫자를 어떤 목적에 맞게 배열하고 어떤 신호를 고객에게 보여줄지 결정하는 것은 사람 회계사의 지적 설계 능력입니다. 회계 세무 서비스는 반드시 고객 중심으로 재설계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회계 세무 서비스는 법을 지키는가, 양식을 맞추는가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고객인 국민과 투자자, 기업과 직원, 거래처와 채권자가 실제로 무엇을 알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질문은 뒷전이었습니다. 복잡한 세무신고서와 두꺼운 감사보고서는 대부분의 국민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암호와 같았습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부정과 무능, 탐욕이 끼어들 틈이 너무 많습니다. AI 회계사와 AI 세무사를 잘 활용하면
회계 세무 서비스의 중심을 완전히 고객 쪽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국민은 스마트폰으로 정부의 지출 내역과 세입 구조를 시각화된 그래프로 볼 수 있고, 투자자는 기업의 재무 건전성과 위험 요인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 경영자는 자신의 사업에 맞는 세무 전략과 원가 구조를 맞춤형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AI는 각 고객의 상황과 질문에 맞는 보고서를 자동으로 구성해 줄 수 있고, 복잡한 세법을 쉽게 설명하는 요약본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객의 진짜 질문을 이해하고 그 질문을 AI에게 정확히 던지는 일은 사람 세무사와 회계사의 역할입니다. 납세자가 두려워하는 것은 세금 그 자체뿐만 아니라 언제 갑자기 문제가 터질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입니다. 투자자가 두려워하는 것은 손실뿐 아니라 내가 속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사람 전문가가 고객의 두려움과 기대를 읽고 그에 맞는 정보 구조와 설명 방식을 설계해 줄 때 비로소 AI는 진짜 고객 중심 도구가 됩니다. 회계와 세무는 더 이상 정부와 기업의 편의를 위한 언어가 아니라 고객의 권리를 위한 언어가 되어야 합니다. FE400이 재정 관리와 AI의 결합은 국가 재정 혁신의 골든타임입니다. 국가 차원에서 보면 미국의 FE 재정 관리 구조는 회계, 예산 재정, 지불, 징수 채권, 자산 부채, 보고 정보라는 6기능을 하나의 재정 생태계로 묶어 생각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대한민국도 지금 이 6영역 전체에 AI를 입힐 수 있는 절호의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IPSAI, IFRS, ISO 2002, EMF와 WACD의 재정 준칙 같은 글로벌 스탠다드를 과감히 도입하고 AI 기반 통합 재정 정보 플랫폼을 구축하면 나라 살림 전체를 실시간으로 들여다보고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AI 회계사, AI 세무사가 결합된 GPMIE와 국가재정정보 클라우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의 회계, 예산, 지출, 징수, 자산, 보고 데이터를 모두 하나로 연결합니다. 이 시스템 위에서 전수조사 감사와 실시간 위험 관리, 국민에게 열린 재정정보 공개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숫자는 AI가 보고 위험은 시스템이 먼저 경고하는 체제로 들어가면 사람 공무원과 감사인은 진짜 중요한 전략적 판단과 윤리적 결정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람 회계사와 세무사의 역할은 국가 재정의 설계자이자 감시자입니다. 어떤 지표를 모니터링해야 재정 폭주를 막을 수 있는지, 어떤 기준으로 부처 성과를 평가해야 정치적 포퓰리즘을 눌러줄 수 있는지, 어떤 형식으로 재정 정보를 국민과 공유해야 신뢰를 높일 수 있는지를 정하는 협의체에 사람 전문가가 참여해야 합니다. AI 시스템을 외주로 맡기고 책임은 떠넘기는 나라는 재정 주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나라가 됩니다. AI 회계 세무는 경제 주체들의 경영을 과거하는 거대한 기회입니다. AI 회계사와 세무사의 등장은 단지 회계와 세무 직업 3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기업, 자영업자, 공공기관, 학교, 병원, 비영리 단체 등 모든 경제 주체에게 경영을 과학화하고 선진화할 수 있는 거대한 기회입니다. 과거에는 대기업과 일부 선진국 정부만이 누릴 수 있던 수준의 분석과 예측 도구를 이제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재무회계 데이터와 원가 정보, 관리회계 지표, 세무 리스크 정보를 하나로 모아 AI가 분석하면 경영자는 직관과 감에 의존하던 결정을 훨씬 더 데이터에 기반해 내릴 수 있습니다. 어느 고객이 진짜 이익을 가져다 주는지, 어느 제품이 팔릴수록 손해인지, 어떤 사업이 3년 후 회사를 망가뜨릴 위험이 있는지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세무 측면에서도 미리미리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어떻게 구조를 설계해야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는지 앞을 내다보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회를 살릴지 망칠지는 결국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무지하고 무능하고
욕심만 많은 국민과 경영자는 AI를 이용해 단기적으로 세금을 조금 덜 내고 숫자를 조금 더 좋게 보이게 만드는 조작에 쓰려 할 것입니다. 반대로 책임 있는 국민과 경영자는 AI를 이용해 회사와 가정, 국가의 재무 구조를 건강하게 만들고 다음 세대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AI는 칼과 같습니다. 칼을 쥔 손이 누구냐에 따라 수술 도구가 될 수도 있고 흉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무지와 탐욕을 버리고 숫자를 통해 진실을 보는 국민이 되어야 합니다. 결국 회계와 세무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국가 예산은 국민의 세금이고 기업의 이익은 소비자의 지갑에서 나옵니다. 그런데도 많은 국민께서는 여전히 숫자를 보는 눈을 기르지 않으려고 하십니다. 재무제표와 예산서, 세금 고지서를 볼 때마다 어렵다, 복잡하다라고 말하며 생각하기를 포기합니다. 이런 무지와 무관심이 쌓이면 부정과 탐욕, 포퓰리즘이 국가의 회계와 세무를 좀먹게 됩니다. AI 회계사와 AI 세무사가 모든 숫자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시대에는 국민의 책임도 함께 커집니다. 정부와 기업이 제공하는 재정 대시보드를 한 번도 열어보지 않는 국민, 자기 연금과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관심을 두지 않는 국민은 결국 스스로 약탈당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숫자를 통해 진실을 보려는 국민, 회계와 세무를 권력자의 언어가 아니라 시민의 언어로 되찾으려는 국민이 많아질수록 나라는 건강해집니다. AI 회계사 시대에 사람 회계사와 사람 세무사는 더 이상 단골 고객의 서류를 대신 처리해주는 신뢰받는 가게 주인 역할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들은 국민의 눈으로 정부와 기업을 감시하는 전문가, 투자자와 청년, 서민을 대신해 숫자의 진실을 밝혀주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AI가 만들어내는 방대한 회계 세무 정보는 권력의 도구가 아니라 국민의 무기가 됩니다. 숫자는 AI가, 관계와 양심은 사람이 책임지는 나라를 선택해야 합니다. AI 회계사와 AI 세무사의 시대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선택해야 할 것은 분명합니다. 숫자는 AI가 보고 관계와 양심은 사람이 책임지는 나라를 만들 것인가, 아니면 AI를 거치레로만 쓰면서 여전히 샘플링 감사, 감정적 예산 정치, 불투명한 지출과 방치된 채권, 방만한 자산 부채 관리에 머물 것인가의 갈림길입니다. AI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두려워해야 할 것은 AI보다 무지와 탐욕입니다. 우리는 AI 회계사와 AI 세무사를 이용해 회계 감사를 전수조사 체제로 바꾸고 재무회계, 원가회계, 관리회계를 다시 설계하여 국민과 투자자 중심의 서비스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국가 재정관리 FE402의 6영역 전체를 AI와 글로벌 스탠다드로 업그레이드하여 대한민국을 진짜 선진 재정국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업과 가계, 국가의 경영을 과학화하고 다음 세대의 어깨 위에 올라앉은 빚의 짐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기술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입니다. AI 회계사와 AI 세무사를 정직과 책임, 과학과 선진화를 위한 도구로 쓸 것인지, 아니면 또 한 번의 장난감, 또 한 번의 선거용 홍보 문구로 소비할 것인지는 우리 국민과 전문가 집단이 함께 결정해야 합니다. 숫자를 감추는 나라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숫자를 드러내고 관계와 양심을 지키는 나라는 강해집니다. 이남용 교수의 실론록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